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역대 최다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가 포함된 숫자인데 그렇다 해도 1,500명 넘게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는 연장되게 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4단계를 2주 더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 조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단계 플러스 알파는 내일 발표됩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확진자 등 해외 유입을 뺀 국내 확진자는 1,533명입니다. 어제 1,726명보다 200명쯤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학원에서 헬스장에서 또 유흥주점에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더 늘진 않았지만 많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4단계로 일단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고 내일 발표합니다. 오늘 오후 김부겸 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방역전략회의 결과입니다. 특히 일부 방역 수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수칙을 약간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2명도 못 모이게 하는 사실상 통금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지만 방역에 대한 피로도 등이 감안됐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더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확진자의 발생 관련되는 상황들 증감 여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상황이 더 심각한 지역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확진 상황이 달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각 지자체별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유흥시설만 집합금지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일요일엔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선별검사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해지면서 차를 타고 검사를 받는 승차검사소도 생겼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도 검사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차가 멈추면 의료진이 가서 검체를 채취해서 가는 방식인데요. 지난 19일에 문을 열었고 매일 평균 500여 대의 차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일반 검사소는 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던데 거기선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낮부터 지켜봤는데요. 날씨가 가장 더운 오후 3시에도 차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직접 세워봤더니 차량 50여 대가 진입로 바깥까지 400m 정도 줄을 섰습니다. 네, 그렇게 승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승차검사소는 서초구에 2곳뿐입니다. 이곳 외에도 서초 종합체육관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임산부나 고령층,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승차검사소를 25개 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의료진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차에 가서 검체를 직접 채취하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차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온도가 34도를 넘었는데요. 아까 한낮에는 4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가 60도까지 올라가서 그 의료 인력이나 공무원이나 행정 인력까지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연이나 뭐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승차검사소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50대 백신 예약은 때마다 먹통을 반복하며 겨우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40대 이하입니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정확히 몰라서 예정보다 늦은 9월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신 접종센터입니다. 현재 백신은 고3 학생들과 교직원, 지난달 접종을 못한 고령층이 맞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1차 접종자도 하루 15만 명 안팎, 거북이 걸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모더나 물량이 부족하다며 예약을 185만 명까지만 받고 일찍 마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오늘 도입된 물량까지 합해도 55만 명분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수량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접종 예약 인원에 대해서는 그 두 구분이 통계로 산출 가능한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00만 회분의 물량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재고를 모두 합해도 50대 절반 정도만 접종 가능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40대 이하 접종 시점도 백신이 언제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달렸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 예약을 받아 월 말엔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대 접종 일정이 2번이나 밀렸습니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하 접종도 9월로 밀릴 수 있습니다. 매번 먹통이 됐던 사전 예약도 문제입니다. 당국은 40대 이하 예약에 맞춰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정부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착순 예약을 고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대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예약과 접종 날짜까지 배정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